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공업 생산력에서 미국에 월등하게 앞서는 중국은 공군력 증강에서도 무섭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양 항공 항천 집단은 젠-35 전투기를 휴대폰 찍어내듯 양산할 계획임을 내비쳤습니다. 27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공장을 지었는데 이는 F-35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의 공장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선양 항공 항천 집단은 젠-35의 연간 생산량이 최소한 150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생산량이 최소 150대면 평균 이틀 정도에 한 대씩 만들어낸다는 계산입니다. 선양 항공기 공장은 샤오미 휴대폰 공장처럼 자동화돼 AI가 대거 투입됩니다. 수많은 부품이 필요한 항공기 조립 생산을 집약화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1년에 5세대 스텔스기를 150대 이상 찍어낸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AI를 투입해 품질 관리를 하면서 항공기 생산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은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우월합니다. 아예 압도적이어서 우열을 따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공군력에 압도당하고 있는 미국은 F-15EX를 투입해 견제한다는 구상입니다. 7월 14일 미국은 2대 F-15EX를 오키나와 카데나 기지에 배치했습니다. 2026년까지 모두 36대 F-15EX를 오키나와에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동진하에 젠-20을 대거 배치하자 여기에 F-15EX로 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발의 오줌누기입니다. F-15EX는 복좌형 전투기로 여러모로 뛰어난 전투기이긴 합니다. 무장 능력이 뛰어나 22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가 3,000km 이상입니다. F-35보다 추역 시기가 늦은 만큼 5세대 전투기의 선진적인 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스텔스 전투기로는 최강입니다. 현재 취역 중인 F-15의 대부분은 C와 D형으로 퇴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F-15는 제공권 유지입니다. 이를 대폭 개량해 폭장량을 늘려 폭격기 기능도 수행하면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장점을 적용한 게 F-15EX입니다. 복좌기인 F-15EX의 부조종사는 무기와 전자전 장비를 통제합니다. F-15EX는 2021년 생산된 새 기종입니다. 엔진 추력은 36톤으로 중국 공군의 함재기 젠-16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좀 뒤에 나온 전투기라 상승력은 다소 우수하긴 합니다. F-15EX는 걸프전에서 위력을 과시했던 F-15 초기형보다는 훨씬 진화된 전폭기이긴 하지만 개량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 정도는 상대할 수 있지만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에는 성능과 물량 모든 면에서 밀립니다. 중국의 포털 텐센트는 젠-20의 경우 콩징 500 조기 경보기와 결합돼 작전을 하는데 전력면에서 F-35와 E3의 조합을 압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F-35 부족으로 배치되는 F-15EX는 중국군의 칼갈이 돌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구15도 미군이 오키나와에 F-15EX를 배치해봐야 동부 전구의 젠-20이 이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일본 항공자위대 F-15 업그레이드 계획으로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년 전보다 배나 오른 금액으로 모두 1조엔 규모입니다. 중국 해군에 대항해 F-15 이글 전투기에 적 후방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유서 사태가 반드시 일본의 유서 사태는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타이완 유사시 타이베이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일본의 당면 과제는 교민들의 안전한 철수입니다. 7월 19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의 대타이완 투자도 급히 동결됐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타이완에 주저하는 각 기업에 대해 지침도 내렸습니다. 베이징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기업들은 알아서 직원 안전에 책임을 지고 철수시키라는 것입니다. 한 일본 관리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일본은 타이완을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에는 정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관리는 또 타이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교민을 철수시키는 것을 중국이 허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은 타이완에 있어서 유럽연합, 미국에 이은 세 번째 투자국인데 지난해 일본 기업의 대타이완 투자는 27%가 줄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타이완을 지켜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일본,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당에 한국이 개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타이완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한국 내 소수 보수 우파는 바보나 다름없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인들 간의 사안입니다. 대리전을 꾀하는 미국의 뜻을 받들어 한국군이 해협에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친다는 것은 미친 소리입니다. 양안 문제는 한국과 상관없는 남의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에서 지금 중국은 신이 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를 정확하게 타격한 이란이 중국산 방공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AP에 따르면 이란은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를 아주 정확하게 타격해 제397 원정연대 1,500만 달러는 레이더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이란이 공습을 사전에 통보해줘 별 피해가 없었다면서 약속 대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시설이 부서졌다는 사실을 감추었습니다. 물론 이란이 사전 통보해준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핵심 시설은 박살났습니다. 패트리엇 여러 발을 쏘았지만 요격에 완전 실패했습니다. 이란의 정밀 타격을 도운 것은 중국의 베이도우 항법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시 침략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란군의 최대 약점인 방공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전문 매체 미들 이스트아이는 중국은 이미 이란에 홍치 9B 방공미사일과 젠10 전투기를 인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치 9B는 S-400도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강력한 방공미사일로 이집트도 대량으로 구매한 무기입니다.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젠10C 전투기 400대를 구입하려 하고 있는데 일단 2개 연대 규모인 40대를 인도받았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판매하는 젠10 전투기에는 PL-15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됩니다. 파키스탄이 인도 공군을 격파한 것과 같은 무기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화가 나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끊기 위해 중국, 이란 간 석유 거래를 봉쇄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시진핑 실각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타이완의 환유 신호는 그 모든 게 가짜 뉴스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클 플린 장군과 오래전 버뮤다 주재 대사를 지냈던 그레고리 슬레이튼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슬레이튼은 시진핑이 5월에서 6월 초까지 2주 동안 실종 상태였고 건강 문제가 있으며 시진핑 충성파가 숙청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이클 플린 장군은 짱 여우샤가 후진타오, 원자바오와 편을 먹고 시진핑의 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시진핑이 띵슈에샹이 후계자가 되기를 바랬지만 짱 여우샤 등은 왕양, 후춘화를 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룬공 계열의 반중 매체 프로그램 희망시계는 9.3 열병식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군 장성들이 짱 여우샤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소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짱 여우샤가 군부의 실세로 곧 시진핑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면서 짜오즈양 같은 중국 공산당 내 민주개혁파 원로인 원자바오가 비밀리에 벨라루스의 루카셴코와 접촉했다는 소설도 쓰고 있습니다. 6월 중순 전인대 부위원장 짱 칭웨이가 벨라루스 의회 초청으로 민스크를 방문했는데 그가 원자바오의 밀지를 가지고 갔다는 소리를 합니다. 포스트 시진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중 매체들이 자주 인용하는 소스는 망명한 지가 오래된 전 중국군 중령 야오총입니다. 중국 내부 권력에 정보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럴 리 만무합니다. 저놈들은 거짓말로 먹고 사는 애들입니다.
반중 매체들은 집요합니다. 한 달 전 루카셴코가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을 만난 것 가지고도 황당한 소설을 씁니다. 푸틴이 루카셴코를 시켜 시진핑이 권력을 잃을 경우 러시아나 벨라루시로 망명할 의사가 있는지 떠봤다고도 합니다. 한국에도 괴이한 중국 전문가가 있습니다. 중국 관찰이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죄다 해외 반중 매체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 군부가 시진핑에 대항해 마오쩌둥 사상을 등장시켰고 9월 3일 시진핑의 사열 불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러우전 때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도한다는 타이틀을 내걸었던 이 유튜버는 지금은 열심히 해외 반중 매체 주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란하이를 파헤친다고 하는데 이분은 중국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용하는 반중 인사도 뻔합니다. 랴오청 전 중국군 중령, 장펑이란 재미 반중 유튜버, 차이선군, 짜오란젠, 웬홍빙 등입니다. 해외 반중 인사들의 주장을 돌아가며 인용하면서 중국 관찰을 한다는 게 이분의 특기입니다. 예전에는 우크라이나 편을 일방적으로 들면서 영국 매체를 옮기다가 지금은 전공을 살짝 바꿨습니다. 한편 타이완의 시사평론가 황정후이는 10년 전 시진핑의 핵심 측근은 21명 정도로 세월이 지나면서 모두 신분이 상승해 주변에 포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권력 핵심은 시진핑을 포함한 7명의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인데 이 가운데 띵슈에샹, 차이치, 리창이 확고한 시진핑의 측근입니다. 모두 시진핑을 따라 권력의 사다리를 오른 인사들입니다. 타이완 무력 통일 같은 중요 정책은 4명만 찬성하면 됩니다. 시진핑 본인을 포함하면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회 4명이 있어 시진핑의 권력이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 시진핑의 인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사로 푸젠 시기부터 커온 허리펑 부총리도 있습니다. 허리펑은 미국과의 무역, 관세전을 총지휘합니다. 시진핑은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군권을 장악한 지가 11년이나 됩니다. 중앙군사위 부주석들은 모두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인선을 합니다. 죄다 시진핑이 상장으로 진급시킨 인사들입니다. 또 다른 타이완의 정치평론가 펑화가는 후진타오, 원자버 같은 원로들은 지금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후진타오의 경우 중앙군사위원회에 자기 사람도 없으며 2020년 20대에서 반강제로 퇴장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후진타오는 이미 치매를 앓고 있으며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짱영우씨가 후진타오와 편을 먹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환구시보, 인민일보 같은 매체들을 보면 시진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혀 줄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의 경호 인력도 전혀 줄지 않았으며 그의 대외 활동은 여전히 왕성한데 실각설이 왜 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이클 플린 장군이 실각설을 떠든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시진핑의 권력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면서 실각설은 그저 온라인상의 루머라고 말했습니다. 루머를 온라인에서 확산시킨 뒤 그런 가짜뉴스를 현실에 대입해 어떻게든 중국을 흔들어 보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펑화가는 시진핑이 2032년이 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파룬궁 계열의 해외 반중 매체들은 중국의 퍼스트 레이디 펑류유엔도 소설의 주인공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들어가야 궁중암투, 권력투쟁이라는 스토리가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신원 칸디엔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리무역이라는 사람이 반중의 주포입니다. 그는 펑류유엔이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처럼 친하게 지냈던 신장 위구르 당석이 마싱루이가 숙청됐지만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원자바오가 시진핑의 질서 있는 퇴진과 민주개혁 등 6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미 반중인사 탕징유엔은 펑류유엔이 세력이 아주 막강한 산동방을 이끌고 있다면서 그녀를 중국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여치, 즉 여후에 비유했습니다. 한고조 유방의 부인으로 악녀로 알려져 있는 여치에 비유하면서
펑르 위원이 마오쩌둥의 처 장칭보다는 여치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오쩌둥의 명령을 철저히 따랐던 장칭과는 달리 남편도 우습게 보는 여치와 닮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펑르 위원이 워낙 성깔이 드세 시진핑도 어쩔 수 없다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 귀화한 조선족 출신 유튜버도 이 같은 반중 매체 논조와 같습니다. 무섭다고 했는데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후진타오의 피해 복수가 시작돼 중국 대륙이 산산조각 난다는 주장도 합니다. 박모라는 이 사람의 타이틀은 늘 중국 전문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혀 충격적인 상황이고 중국 대륙이 산산조각 난다는 주장들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는 중국 망한다고 하면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애국심의 발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명망이 높은 교수, 박사들도 시진핑 실각설을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분은 미중 전쟁의 신호탄이 터졌다면서 중국군이 타이완에 상륙하면 몰살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대담을 하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